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S2, 지금까지 기술적인 내용, 제도적인 부분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CE 마킹하고 CMS2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이나 일본, 타이완에 있는 고객들도 좀 보시라고 영어로 좀 자막 제공도 좀 하려고 영어로 썼습니다. 자, 법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면 CE 마킹의 이제 머시너리 디렉티브 부분은 EU, 유럽 연합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CMS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강제 조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승인 방식은 이 CE 마킹은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나 자기 선언을 인정을 하지 마시고 제3자가 검증을 했다라는 거를 꼭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COC라든가 AOC를 좀 확인해 보시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COC는 법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3자가 했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CMS2는 Third Party Evaluation,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엔드 유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CE 마킹을 받아오라고 하면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제3자를 통해서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세미S2를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세미S2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냥 CE 마킹을 하되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3자 인증 기관들도 좀 실력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공통적으로 아일락 멤버를 통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와라 라고 하신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일락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일락 멤버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실력 없고 그냥 하는 뭐 대충대충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머시너리 디렉티브가 수십 개의 규격으로 이렇게 기계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아일락 멤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60204-1이 전부거든요. 요거 하나만 할 줄 알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어서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지정 인증 기관을 지정을 좀 해놓고 그 회사에 대해서만 이제 승인을 하는 거를 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게 뭔가 인정을 좀 해두고 싶으시면은 한국에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지정을 해두시면 좋죠. 예, 저희 회사의 실력은 한국에서는 대단히 이름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CE 마킹이고요. 유럽으로 가지 않고 뭐 아시아 쪽으로 갈 때는 굳이 법적인 요구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S2는 유저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지만, 유저가 납품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평가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제조사가 할 수도 있고 테스트 레버러토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세미스토는 테스트 레버러토리만 하는 거를 이제 그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제3자. 그다음에 대상 제조물들은 이제 모든 기계류에 대해서 CE 마킹은 적용이 되는데 세미스토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LCD 장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LCD 장비에 세미스토를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세미 S2하고 LCD 장비용 규격인 세미 S26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LCD 쪽 업계에서는 세미 S26을 적용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적합한 사항이 없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CE 마킹 쪽에서는 시장에서 퇴출되죠. 반면에 이제 세미S2는 그냥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딜리버리가 안 돼요. 엔드 유저가 안 받을 거니까. 둘 다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 디클레레이션, 즉 자기 선언이 C는 가능하지만 세미S2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둘 다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CE 마킹도 그 다음에 세미S2도 전부 다 뭐다?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만 해야 된다. 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 실력 있는 거를 그 유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허접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어요, 또.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산성이 되게 낮아져요. 예, 그러니까 안 죽게 자기를 책임 안 지려고 기계를 그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문 열면 장비 꺼지는 게 그게 기계입니까? 예? 그건 생산도 못 하는데. 근데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진짜 이거 깊이 있게 하는 회사들을 좀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유저들이 그런 능력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교육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내공을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기 시험도 이제 CE 마킹은 이제 정기 시험도 필요로 하고요. 세메스터도 필요로 합니다만 약간의 규격이 기준 합격 기준이 약간 다르고요. 시험 항목도 약간 다릅니다. EMC 테스트는 둘 다 이제 그 하이리스크 고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이스믹 프로텍션이라든가 가스 테스트는 CE 마킹에서는 원하지 않죠. 하지만 세메스2에서는 사이스믹 프로텍션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가스 테스트도 요구되어지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유저 쪽에서 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시아 쪽은. 네. 규격은 EN, IC, ISO 이런 규격들이고 세메스2는 세메스2하고 로컬 스탠다드를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S2는 요 규격들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 세미S2를 더하고 로컬 레귤레이션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미S2는. 그래서 좀 더 규격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세요. CE 마킹하고 세미S2하고 다른가요? 라고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요 규격들이 로컬 레귤레이션인 로컬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미S2 할 때도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부품들은 IC나 ISO나 CE나 UL, 즉 검증받은 제품이면 됩니다. 세메스트도 검증받은 제품이면 되는데 다만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설비의 경우에는 그 리스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리스팅, 즉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UL을 인증기관이라고 그랬죠. 이게 UL 마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20여 개가 넘는 그 NRTL 인증기관들을 통해서 리스팅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예. UL은 침묵하는 거죠. 요런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자동으로 마케팅이 되니까요. 그래서 UL 인증, UL 인증, UL 인증 하는데 그거 UL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인 Maintainer of Technical Document, 기술 문서의 그 보관자들은 CE마크는 제조사가 보관을 해야 되고요. CMS2는 이 기술 자료들을 제공을 받아야 돼요.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유저들이 보관하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유저의 그 좋은 조건인가요? CMS2가 당연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자료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지죠. 네. 그게 좀 제도적으로 정제돼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CE마크가 세미S2보다 훨씬 낫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킹, CE마킹 해야 되죠. 세미S2는 마킹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는 매니팩처러가 제조자가 쓰거나 아니면 테스트 랩이 쓸 수도 있고요. 세미스는 테스트 랩이 써야 됩니다. 뭐 요런 자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제공되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 외에 이제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 보면요. C마킹이 100%의 가격이면 세미스는 요거보다 한 150%, 심하게는 200% 정도 비싸집니다. 가스 테스트가 들어가면 200%까지 비싸져요. 심한 경우는 3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믹 인포메이션도 랩에서 그 3자 인증 기관이 해달라라고 그러고 파이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달라, 그 다음에 가스 테스트 해달라, 전자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점점 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쪽에서는 세미S2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쓸만합니다. 어,
네. 요거 그 인증이 필요한 기간들인데요. 이게 CE마크가 100%면 SMS는 120에서 150%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게 많죠. 내진 설계 따져야 되죠. 그 다음에 P&ID는 CE마크로 따지는군요. 파이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보고서도 써야 되죠. 뭐 써야 될 것들이 많고요. CE마크는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해서 성적서로 구성이 되지만 여기는 각 조항별로 다 코멘트를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멘트가 되게 저질이에요. 제가 볼 때. 코멘트가 아주 고급지게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 인증기관들이 이미 뻔한 답만 씁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세미스터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만 하고 성적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트 톨러런스, 즉 고장 내성이죠. 안전 회로의 고장 내성은 CE마크에서도 필요하고 세미스2에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미스2에서는 11장과 13장에서 도어 인터럽과 비상정지가 폴트 톨러런스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CE마크 쪽에서는 ISO 13850 규격에서 그 폴트 톨러런트의 기본 개념이 되는 온라인 리던던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로 끊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정지 명령을 수행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리던던시는 폴트 톨러런트는 둘 다 요구하게 된다. 큰 차이는 없다. 케미컬 세이프티와 관련해서 이제 CMS2가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평가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자가 정말 그 경험이 많고 혹은 지식이 많고 혹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요. CE마크를 하지만 CMS2 기준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P&ID 분석도 다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요. 그런데 이 P&ID를 분석할 수 없는 회사들은 CMS를 하더라도 여전히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평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어느 마크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CMS2가 이제 손톱만큼 정도가 규격이 좀 더 많을 뿐이에요. CE마크가 범위는 훨씬 더 방대합니다. 단 어때요? CMS2에서도 로컬 레귤레이션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니 이거 그대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약간 아주 약간 네. 그리고 CMS2에서 케미칼 관련된 그 조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CE마크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